뼈를 깎는 추위가 몰아치던 섣달 금은밤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범인은 차디찬 시신 곁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저 굶주린 동생들에게 쌀 한 가마를 먹이고 싶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죠. 얼어붙은 사체에 자신한 낡은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며 범인은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베푼 그 눈물겨운 정성이 마을 최고의 권력자를 단 하룻밤 만에 무너뜨릴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온 마을을 휘감던 어느 해 섣달금음이었습니다. 대궐 같은 기와집들이 줄지어선 고을의 골목마다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따스한 온기는 담장 밖을 넘지 못했습니다. 길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발을 디딜 때마다 서슬퍼런 소리가 났고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눈송이가 사정없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밭 위에 앙상하게 마른 댕기머리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범이었습니다. 범인은 구멍난 무명저고리 틈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막아보려 양팔로 제 몸을 감싸 안았지만 덜덜 떨리는 몸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이의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퍼렇게 질린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만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배고픔에 지쳐 울다 잠든 동생들을 떠올리며 고을 사또의 집 대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또의 집 모퉁이 그늘진 곳에 웬 사람의 형체가 눈에 덮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지만 그 형체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다해진 도포자락 위로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길바닥에서 명을 다한 행색이었습니다. 마침 대문 안쪽에서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사또와 그의 하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술기운이 가득 오른 사또는 눈앞의 풍경을 목격하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비단 소매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죽은 이에 대한 가련함 대신 불쾌함과 혐오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신성한 설명절을 코앞에 두고 내 집 앞에 웬 송장이란 말이냐? 이 무슨 재수없는 일이란 말이냐? 여봐라, 당장 저 흉물스러운 것을 치우지 못할까? 괜히 관가에 소문이라도 나면 내 명성에 흠이 갈 것이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거라. 하인들이 겁에 질려 머뭇거리자 사또의 시선이 구석에서 떨고 있던 범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사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또의 기름진 손이 범이의 어깨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얘야, 너 마침 잘 왔다. 저기 저 죽은 자 곁에서 밤새도록 자리를 지키겠느냐? 만약 네가 도망가지 않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저 시신을 무사히 지켜낸다면 내 너에게 쌀 한 가마니를 내어주마. 어떠냐? 굶어 죽어가는 네 동생들에게 줄 쌀이 탐나지 않느냐? 범인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죽은 사람과 단둘이 이 추운 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에서 굶주린 채 손가락만 빨고 있을 어린 동생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면 온 식구가 한겨울을 배불리 날 수 있는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범인은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는 낄낄거리며 안채로 들어갔고 커다란 대문은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 한 구와 그 옆을 지키는 어린 소년뿐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신 우는 소리처럼 골목을 휘저었습니다. 범인은 시신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채 웅크리고 앉아 밤을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공포는 커졌고 배고픔과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범인은 저도 모르게 옆에 누운 시신을 힐끔 보였습니다. 눈이 얼굴을 덮어가고 있는 시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범인은 문득 자신이 죽어도 저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모를 나그네가 길바닥에서 이렇게 홀로 떠나는 것이 너무나 가여워졌습니다. 범인은 무서움을 꾹 참고
시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추우십니까? 따뜻한 아랫목은커녕 이런 길바닥에서 홀로 눈을 맞으시니 제 마음이 다 아픕니다. 저승으로 가시는 길은 부디 춥지 않으셔야 할 텐데. 범인은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낮에 동냥질로 얻어온 식어 빠진 밥 한 덩이였습니다. 자기가 먹어도 모자랄 것이었지만 범인은 그것을 반으로 뚝 떼어 시신의 입가 옆에 정중히 놓았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신의 얼굴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얼어붙은 그 손을 제 작은 손으로 비비며 온기를 나누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손도 감각이 없었지만 범인은 시신의 굳은 손이 조금이라도 녹기를 바라며 정성스럽게 매만졌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가셔요. 비록 식고 거친 밥이지만 저승길에는 배불리 가셔야지요. 제가 밤새 곁을 지켜드릴 테니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한밤중이 되자 눈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범인은 자꾸만 감기려는 눈꺼풀을 치켜뜨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신의 몸 위에 쌓이는 눈을 보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몸이었지만 그 위에 덮이는 하얀 눈이 마치 시신을 영영 얼려버릴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범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해진 무명저고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살갗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범인은 위통을 드러낸 채 자신의 옷을 넓게 펴서 시신의 가슴과 어깨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정작 소녀는 얇은 속적삼 하나만 남긴 채 덜덜 떨며 시신 옆으로 바싹 다가가 웅크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새벽 3시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범인은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위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몸이 뜨거워지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범인은 가물거리는 정신으로 하늘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동생들에게 쌀 한 가마니만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까지만 자신이 버티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편 사또는 방 안에서 따뜻한 술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거지 소년이 이미 얼어 죽었거나 겁을 먹고 도망갔을 것이라 확신하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그깟 쌀 한 가마니에 목숨을 거는구나. 내일 아침이면 두 구의 송장이 나란히 누워있겠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귀찮은 것들을 한꺼번에 치울 수 있게 되었구나. 동틀녘이 다가올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갑자기 범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깜짝 놀란 범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시신은 서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범인은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시신의 눈동자는 그 어떤 살아있는 사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자는 범이의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애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란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 내가 다시 일어난 것이로구나. 이 강추위 속에 제 옷까지 벗어주다니 내 심성이 참으로 고결하구나. 그는 사실 죽은 행인이 아니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악행을 조사하기 위해 변복을 하고 민심을 살피던 암행어사였습니다. 사또의 집 앞에서 기절한 척 연기하며 그의 잔혹함을 시험해보려 했던 것입니다. 어사는 품 안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숨어있던 역존들이 번개처럼 나타나 사또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렁찬 외침이 고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잠에서 덜 깬 사또는 솟굿바람으로 마당으로 튀어나왔지만 이미 마당은 어사 출두를 외치는 역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또는 그제야 자신이 조롱했던 시신이 암행어사였음을 깨닫고 바닥에 넙죽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사의 목소리는 서리빨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어사는 사또의 관복을 벗기고 그의 죄상을 조목조목 읊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죽어가는 이를 조롱하며 어린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해가 붉게 떠오르는 아침, 고을 관아 앞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탐욕스러웠던 사또는 포박된 채 죄수를 태우는 수레인 함거에 실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원성 섞인 돌팔매질을 받으며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한편 관가 마당 한복판에는 범이와 그의 어린 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사는 약속했던 쌀 한 가마니 대신 사또가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몰수하여 범이의 가족과 굶주린 백성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범이는 어사가 직접 덮어준 따뜻한 비단 털옷을 입고 어깨에는 묵직한 쌀자루를 짊어진 채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범이는 멀어지는 함거를 뒤로하고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년의 등에 업힌 막내 동생이 배시시 웃으며 범이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눈 덮인 산천 너머로 섣달 그음의 긴 밤이 지나고 고을에는 이전에 없던 평온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